오늘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가 마크 트웨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머와 풍자로 사회를 비판한 저널리스트,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며 세상을 떠돌았던 모험가였습니다. 1835년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 시절부터 강을 따라다니며 증기선과 뱃사공을 동경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신문사에서 인쇄공으로 일하며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후에 강을 따라 떠돌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철학은 후에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고 그의 대표작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과 다양한 직업 경험. 마크 트웨인의 젊은 시절은 모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떠돌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현실 속에서 배움을 얻었다. 이 시기는 그가 작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의 대표작들 속에 깊숙이 녹아들게 된다. 인쇄공과 신문기자, 글쓰기를 배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새뮤얼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인쇄공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판 작업을 맡았지만 점차 글을 다듬고 편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서 편집을 도우며 신문기사도 쓰기 시작했다. 형 오리온 클레멘스가 운영하던 한니발 저널은 그의 첫 번째 글쓰기 무대였다. 그는 유머 감각을 살려 짧은 풍자적인 글을 기고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었다. 이때부터 그의 특유의 위트와 재치 있는 문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18세가 되던 해, 그는 미국 동부 도시로 떠나 인쇄공과 기자로 일하며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몰두하게 된다.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를 떠돌며 다양한 신문사에서 일했다. 이곳에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한 기사와 칼럼을 작성하며 세상의 흐름을 배웠다. 하지만 그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여전히 강과 배였다. 미시시피 강의 뱃사공,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을 얻다. 강과 배를 동경했던 그는 미시시피 강을 오가는 증기선의 수로 안내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1857년 22세의 그는 강을 따라 이동하며 뱃사공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수로 안내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미시시피 강은 수시로 바뀌는 모래톱과 위험한 암초들이 많아 경험과 기술이 없으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었다. 그는 수년간 강을 오가며 뱃사공으로서의 능력을 쌓아갔다. 이때 그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얻게 된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은 뱃사공들이 강의 깊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다. 마크 트웨인은 안전한 수심 두 길이다라는 뜻으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깊이를 의미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수로 안내인 생활을 통해 나는 자연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뱃사공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강을 따라 운행하던 증기선 산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섰고 이번에는 더 먼 서부로 떠나게 된다. 서부로 떠난 금광채굴, 실패 속에서 작가의 길을 찾다. 전쟁이 일어나자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 강을 떠나 서부로 향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지역에서는 골드러시가 한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서부로 몰려들었고 그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네바다의 금광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삽을 들고 금을 찾아 헤맸지만 금을 캐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그의 금광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굶주리며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금광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고된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네바다주 버지니아 시티에서 지역 신문사 테리토리얼 엔터프라이즈의 기자로 취직했다. 그는 신문 기사에서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 감각을 살려 글을 쓰며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금을 캐던 사람들의 희망과 좌절을 이야기하며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에 그는 본격적으로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글을 쓰는 방식은 신랄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서부 지역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점점 그의 글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는 신문사 기자에서 유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 경험이 훗날 그의 대표작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마크 트웨인의 젊은 시절이 남긴 의미. 그의 젊은 시절은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인쇄공, 기자, 뱃사공, 금광채굴자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이 그의 글쓰기와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금을 캐려 했지만 결국 나는 더 값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였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떤 계기로 첫 번째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명작 톰 소여의 모험은 단순한 어린이 모험 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자유 성장,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소설을 통해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과 반항적인 자유로움을 찬양하면서도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과 관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책의 줄거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 소설의 주인공 톰 소여는 미국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유분방하고 장난기가 넘치는 개구쟁이 소년이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인 폴리 이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톰은 학교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놀고 모험을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심부름을 하거나 공부를 하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강가에서 친구들과 해적놀이를 하고 숲속을 탐험하며 보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다. 하지만 톰은 단순한 말썽꾸러기가 아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치가 넘치며 남을 속이거나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흰색 울타리 칠하기 에피소드다. 흰색 울타리 칠하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어느 날 톰은 말썽을 부린 벌로 폴리 이모에게서 집 앞 울타리를 하얗게 칠하는 심부름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 지루한 일을 하기 싫었던 톰은 재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지나가던 친구들에게 일부러 신나 보이는 표정을 짓고 마치 울타리를 칠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친구들은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톰에게 자기들도 칠해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심지어 사탕, 장난감, 공 같은 것들을 주면서까지 톰에게 기회를 사려고 한다. 결국 톰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울타리를 완성하게 된다. 이 장면은 마크 트웨인의 유머 감각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그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강요당한다고 느끼면 하기 싫어하지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원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톰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다. 톰에게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친구가 있다. 허클베리 핀은 마을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지만 어른들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다. 톰은 그런 허클을 부러워한다. 어느 날 밤 톰과 허클은 몰래 묘지에 갔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인디언 조라는 무시무시한 악당이 닥터 로빈슨을 살해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 조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톰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다. 이 장면은 톰이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정의감과 용기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섬에서의 모험, 어른들이 강요하는 세계를 떠나다. 어느 날 톰과 허클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조아퍼는 집을 떠나 강 건너 무인도에서 해적처럼 살아보기로 한다. 그들은 마치 진짜 해적이 된 것처럼 자유를 만끽한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학교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이 그리워진다. 그들은 몰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때 톰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닫고 결국 친구들과 함께 극적으로 등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 에피소드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마크 트웨인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책임감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모험의 절정. 이제 톰과 허클은 진짜 해적과 보물찾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들은 우연히 인디언조가 숨겨둔 금화를 발견하게 되고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겪으며 결국 엄청난 재산을 손에 넣게 된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보물찾기의 판타지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며 동시에 모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 소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 톰 소여의 모험은 단순한 어린이 소설이 아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책을 통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도덕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강요하지만 그 규칙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도전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다. 톰은 장난꾸러기지만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인물로 성장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의 모험을 따라가며 자유와 도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마무리하며 톰 소여의 모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 자유, 정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작품을 읽을 때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자유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이제 당신에게도 톰 소여 같은 모험심이 남아있는가? 이번에는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단순한 어린이 모험 소설이 아니다. 특히 인종차별, 자유, 도덕적 성장과 같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모든 현대 미국 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대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줄거리를 상세히 살펴보고 마크 트웨인이 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철학적 메시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자. 허클베리 핀,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외로운 소년.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톰 소여가 규칙을 어기면서도 사회 안에서 성장하는 인물이라면 허클베리 핀은 사회 자체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인물이다. 허크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문제하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으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허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며 그를 학대한다. 사람들은 허크를 문제아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다. 결국 허크는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그는 또 다른 도망자, 짐을 만나게 된다. 짐과의 만남, 인종차별 속에서 피어난 우정. 짐은 허크의 마을에서 노예로 일하던 흑인 남성이다. 그러나 짐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다른 주로 팔아버릴 계획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유를 찾기 위해 미시시피 강을 따라 도망친다. 허크와 짐은 우연히 함께 도망치는 처지가 된다. 이들은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며 다양한 사건을 겪는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받았다. 허크는 짐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사회가 가르친 대로 도망친 노예를 신고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허크의 도덕적 딜레마, 법과 양심 사이에서 허크는 사회로부터 배운 윤리에 따라 짐을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며 노예의 도망을 돕는 것은 범죄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짐과 함께 생활하고 짐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짐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마음이 따뜻한 인간이었다. 허크는 결국 사회의 규범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깨달은 인간적인 도덕을 따를 것인가 하는 커다란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래, 난 지옥에 가겠다. 허크의 성장. 허크는 고민 끝에 짐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편지를 쓴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쓴 후 그동안 자신이 짐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린다.
짐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허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였다. 그리고 허크는 편지를 찢으며 이렇게 선언한다. 그래, 난 지옥에 가겠다. 즉, 허크는 사회가 가르친 올바른 길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느끼고 깨달은 도덕을 선택한 것이다. 이 장면은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허크는 사회가 규정한 도덕 대신 자신만의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허크와 짐의 모험,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하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허크와 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허크는 강을 따라가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란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닫습니다. 여정이 이어지면서 허크는 짐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짐이 자신의 노예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은 붙잡혀 끌려갈 테니까요. 허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짐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동료이자 친구인데 세상은 그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강 위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허크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짐은 그냥 노예가 아니야. 그는 나의 친구야. 그 깨달음은 허크를 성장시키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허크의 결말, 다시 자유를 찾아 떠나다. 마지막에 짐은 이미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상태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런데 허크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더글러스 부인이 자신을 입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허크는 다시 사회의 구속 속으로 들어가기 싫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또다시 모험을 떠날 것을 선언한다. 난 다시 서쪽으로 떠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규칙을 거부하는 허크의 결심을 의미한다. 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계속해서 찾기로 한 것이다. 이 소설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작품은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도덕적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이 반드시 옳은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도덕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자유란 무엇인가? 법적으로는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가? 자유롭다는 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허크는 흑인 노예 짐과 친구가 되면서 사회가 가르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을 단순히 인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인간적인가. 마무리하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오늘날에도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다. 우리는 과연 사회가 규정한 도덕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실을 따라야 할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출간 직후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며 미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는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마지막 순간과 유산.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의 마지막 순간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평생 유머와 풍자로 시대를 비추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깨달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탐험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1835년 할리 혜성이 지구를 스칠 때 태어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혜성과 함께할 거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910년 할리 혜성이 다시 돌아오던 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읽히며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단순한 어린이 소설이 아닙니다. 자유와 용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마크 트웨인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삶을 즐긴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은 모험이다. 걱정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아가라.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기억하며 각자의 삶을 멋지게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